유학 간 줄 알았던 아들 5년간 노예였대요. 동창한테 1억 6천만 원 뜯기고 잠도 못 자. 야,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일단 읽어볼게요. 유학길에 함께 오른 친구를 같이 유학을 갔답니다. 5년간 가스라이팅에 1억 6천만 원을 갈취하고 폭행까지 해서 뇌출혈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2부 부산검사는 강선주 부장검사신데요. 4일 고등학교 동창생 B씨 24 남성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배하며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한 A씨가 가해자인데 동창이에요. 중상의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판은 열린 건 아닌데 기소한 내용이에요. A씨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을 보고받는 등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야, 외국 가서 그랬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가까워진 사이랍니다. A씨는 B씨가 지시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체벌을 가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제3자의 연락을 엄격히 금한다. 수면 시간을 초과한 수면은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규칙 문서 20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답니다. 뭐 이게 유해요, 그래? A씨는 B씨가 타국 생활 중인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외부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A씨는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뇌수술 직후에 B씨 가족에게 B씨가 다친 사실을 숨긴 채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로 돈을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쓰레기다 이거는.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게임 회사에 취직시켜준 적 속이면서요.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A씨는 B씨에게 우선 회사가 요구하는 게임 승수 달성, 후기 작성부터 해야 된다는 취지로 세뇌를 한 뒤 B씨가 정해진 게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돈을 1억 6천이나 갈취했다고 그러네요. 계약서를 또 작성해서 B씨 생활비의 80%까지 또 뜯어낸 걸로 확인되고요. 그 B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회관계망, SNS까지 관리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어차피 도움을 외부에 구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친구끼리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저희 되게 이거 보면서 놀란 게, 제가 정말 유사한 사건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사건은 아닌데, 네. 이게 되게 드러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수사하게 됐을까? 네, 이 되게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예요. 가족들이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많죠. 네,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은데 예.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많죠. 고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조금 뭐 문건이나 이런 것도 있고 폭행한 것도 있고 해서 네. 조금 하기 좀 용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범죄, 특히 성인 간의 이런 범죄는 정말 입증하기 어려워서 고소도 진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소까지 됐다니 저는 이게 의외로 이런 사건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판결을 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 변호사님들 뭐 저도 이제 범죄 심리학도 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를 만나는 사례가 있는데 변호사님도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피해자를 만나시면 네. 보통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던가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해요, 예, 관계는 과정도? 되게 다양한데 예. 최초의 시작은 일단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아,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 뭐 가족이든 지인이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네. 고립시킨 다음에 네. 이제 자기가 통제하는 거죠. 아. 예,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여기도 보면 자기 SNS까지 이제 관리했다고 그렇게 돼 하잖아요. 있네요. 예. 근데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이런 피해자랑 얘기했을 때 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싶을 정도로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한참 들어보면 네. 정말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피해자가 뭐에 취약한지 정확히 알고 그 취약한 점을 공격해서 네. 결국에는 외부와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고 자기가 통제하면서 이제 이렇게 범행까지 가는 거고 결국에는 금전적인 게 가장 커요. 금전적인 예, 게. 돈을 갈취하거나 네. 아니면 뭐
가지고 있던 뭐 돈을 뭐 자기한테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정말로 진짜 노예처럼 부리는 거. 노예처럼. 예,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인 간의 이런 가스라이팅은 인정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실제 어렵더라고요. 미성년자나 네. 장애인이 아니면 입증하기 정말 어려워요. 예. 저는 이제 그 죄송합니다. 독학하네. 대학 교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네. 조교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KBS 제보자들 그때 하면서. 근데 봤더니 듣다 보니까 피해자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저렇게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좀 한 사람이 저렇게 교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몰이 되지 그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그 과정이 그럴만 하더라고. 저 같아도. 특히 이제 그 변호사님 말하신 건데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되게 죽기 살기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교수 은퇴, 신뢰를 주는 거. 내가 은퇴하면 너는 다음 교수야. 너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나만 믿어. 뭐 유학도 보내줄게 이랬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 다 차단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두드러 그렇죠. 패고 돈 뜯고 노예같이 부리고 집까지 청소시켰더라고요 교수가. 아유, 참 애들 그래.